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김세직 교수께서 이야기를 하셨네요.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돈 가진 사람 떠날 거고 회사 떠날 거고 투자자들 다 국장 탈출할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아 이렇게 세상이 가겠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것만 보고 그다음에 별로 생각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일어난 걸 봐라야 지금 일어난 게 훨씬 심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김세직 교수가 여러분들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셔가지고 생산성 함수를 가지고 이 성장률 같은 연구를 꾸준히 해오신 분입니다. 김세직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로 성장되면은 직장인들 1억도 저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병호가 왜 이름들 목소리를 높이느냐. 왜 높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세직 교수 이야기 보고 뭐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양반이 여러분들 거짓말을 왜 해야 됩니까? 한국이 성장률이 0%가 되면은 직장인들이 평생 1억을 못 모으는 겁니다. 지금 일본 상황이 그런 겁니다. 한국은 뭡니까? K-팝도 있고 K-방산도 있으니까 다를 겁니다. 천만에 뭡니까?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 이야기를 김세직 교수가 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못 막으면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거기다 뭡니까 부정성까지 더해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초토화되는데 입하지 않는데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김세직 교수는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자가. 경제 성장이 멎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성장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근로소득자 연평균 소득이 4,200만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이 연평균 소득이 일생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직해서 은퇴할 때까지 25년 정도 직장 다닌다고 할 때 평생 일해도 10억은 조금 넘게 번다는 겁니다. 평균 저축률이 10% 정도니까 평생 소득 10억 중에서 1억 원을 모을 수 있고 맞부리면 2억 원 정도밖에 못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겁니다. 내 앞가림도 힘든데 뭐 자식 나가 여러분들 노예로 어떻게 만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나는 예외일 거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겠지만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세직 교수 이야기는 한국이 선거제도를 못 고치고 이름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 더 힘든 상황이 일본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감이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할 때 공박사 정신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일본은 선거 부정은 없습니다. 지금도 도장 찍으니까 이렇게 악랄한 민족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악랄하게 이런 10년 이상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해결하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상 없을 겁니다. 한두 번 부정선거를 하죠. 그래 뭐 키르기스탄인가 또 한 번에 이러면 다 들고 일어나요. 뒤집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이러면 크게 떨어질 겁니다. 지금 1,400원 이런 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 볼 때는 일과성 행사다. 물론 좀 이따 좀 회복되겠죠.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는 그 국가의 경제력에 거의 그대로 이런 연동되는 겁니다. 1,500원 2,000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연금을 150만 원 받던 사람들이 그거가 살 게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체제를 지키자는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열심히 떠들지 않습니까? 체제를 지켜야 뭡니까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고 자식들 앞날을 지키는 건데 관심들이 없는 거다. 다 먹방만 가고 뭡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조선의 한계인 겁니다. 조선의 한계. 한국인이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조선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에 돈을 못 모은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입에 풀칠하게 바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본이 30년간 됐으니까 국민소득이 역전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기 성장률은 그 나라의 진짜 경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선거 문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정권을 그래도 교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뭐 1%가 될지 0%가 될지 마이너스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화 가치가 추락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연금을 150만 원 받아서 여러분들 10년 전에는 그래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60대면 30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라가 망가지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상황은 좀 낫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선전을 해가지고 이게 몇 년 가겠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초격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반도체는 불과 6개월 1년 차이로 이런 쫓고 쫓는 게임입니다. 초격차는 무슨 초격차냐 이야기죠. 파운드리 사업은 좀 격차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사업을 해가면서 노하우가 축적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든 범용 메모리는 그냥 공장 짓고 자본 투입하게 되면 그냥 대량으로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초격차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완전히 뭐죠? 예,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에 다 녹아난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너무나 선전했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이 좀 높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 추세선으로 곧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간 거죠. 돌아간 거니까 선거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미국 보고 지켜달라 공박사 보고 지켜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닌 겁니다.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그래도 여러분들 가방끈이 좀 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시간이 있고 여러분 자료를 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망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냐. 한쪽은 악랄하고 권력을 여러분 탈취하기 위해서 다른 쪽은 뭡니까 만사태평인데 어떻게 저걸 고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정진성 씨 여러분들 끽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당해도 자기 선거인데 그냥 네 후배님 한 번 더 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고 물러나지 않습니까. 아가사 크리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축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건건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현재 오늘 지금 김세직 교수가 성장률이 정체가 되면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 그냥 한 0% 성장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직장인이 1억을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동안. 평생 동안 1억을 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선거제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자본이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이 떠나는 것이고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이런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돈을 빼가지고 미국의 코인베이스나 그다음 바이파이낸스 같은 여러분들 그런 중국 여러분들께 회사로 옮기는 거나 벌써 여러분들 올해 1000억 달러 140조 정도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옮긴 거지 않습니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주식시장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내가 몸은 떠날 수 없지만 돈은 바깥으로 이동시켜야 되구나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산이 달러화 표시로 돼 있는 자산하고 이런 원화 표시로 돼 있는 자산의 운명이 삼성전자를 샀을 때하고 여러분들 엔비디아를 샀을 때처럼 10년 20년 30년 가면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안 울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잘 아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빼는 겁니다. 지금. 돈을.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윤 정권이 물러나고 장기 집권이 시작이 되면 부자들이 그만 있겠습니까? 부자들 많이 나갈 겁니다. 예. 상속세 높지, 증여세 높지, 예. 이것저것 계속 뜯어가지. 누가 여러분들, 예. 사회는 늙어가지. 돈 낼 사람 없지. 있는 사람한테 이러면 더 뜯겠죠. 생산적이 더 뜯겠죠. 더 큰 문제는, 예. 돈을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만연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만연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타격을 누가 받느냐. 예. 연금 수혜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건강보험료 계속 올라갈 거고, 예. 뜯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나라가 생산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뜯어먹는 사람만 늘어나고, 그다음 여러분들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치 권력이 제어가 안 되니까 공무원 숫자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늘릴 겁니다. 그리스처럼 이제 연고주의에 따라서 막 동생 아들도 하나 집어넣고 형님 아들도 집어넣고 뭡니까 뭐 삼촌 아들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 뭐죠. 예. 그래도 그리스는 유럽연합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죠. 독일이라는 나라가 좀 뒷배경이 돼주니까 한국은 부도남이 뭡니까? 봤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미국 가서 이놈들 일본 가서 돈 좀 구워달라. 미국이 좀 봐달라. 봐줍니까? 그냥 부도 나게 나면 그냥 들어와 가지고 뭐죠. 양털깎이식으로 헐값을 다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리스 아테네에서 뭐죠.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죠. 주택을 샀지 않습니까? 경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렌트해 가지고 뭡니까 원금도 다 회복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렌트비 낸다고 쇠가빠지 일을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앉아서 돈 다 버는 거죠. 다른 나라 사례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좌우되느냐.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쥐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빼앗기게 되면은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7월 달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선거가 여러분들 조작됐다는 걸 아셨는데 2023년 7월 달에 그 뒤에 큰 선거들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2023년도 10월 달에 강서구 정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었으니까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아마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한 33% 집어넣었을 겁니다. 100장 가지고 30장 정도가 여러분들 위조투표자 들어간 겁니다. 그걸 다 분석해 여러분들 다 밝히고 이거 막지 못하면 총선 필패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뭐 정확하게 그 방법 그대로 써가지고 총선을 훔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 상황이 위중한 거죠. 제가 6월까지는 선거방송을 많이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할 만큼 선거방송을 내가 했고 그다음에 뭐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딱 정리하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냥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특별 방송입니다. 오늘은 왜 방송하느냐. 오늘은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분명하게 자기가 입장을 뭐 이렇게 뒤로 숨기거나 그런 거 없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제 여러분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